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 시의 심도 있는 분석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주요했던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의 물가지표 PCE 2.7% 상승 전망에 부합했습니다. 기다렸던 물가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결과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안 내려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는 좀 나름 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았다는 해석이 좀 강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플러스로 들어섰고 나스닥 하락 거의 1% 하락해서 거의 보합 수준까지 급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수치들은 결국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그리고 코어 이제 근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인데요. 그러니까 네 가지 수치 모두 딱 기준점이 맞았고 딱 하나 네 개 중에는 가장 주도하다는 소위 코어 PC 근원 PC의 전월 대비가 예상치 0.3% 상승할 거로 봤는데 0.2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이제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정도의 성적표는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더라도 크게 일단 뭐 틀리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좀 끈끈한 소위 인플레이션 지속되지만 방향은 아래쪽이다라는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소위 연준에서 주목하는 지표가 나름은 그냥 선방했다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년 동월 대비 PC 추이가 되겠고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코어 PC죠. 그중에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오른쪽에 초록색 화살표 나는데 여기 좀 상당히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가장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해석도 시각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투자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 연준의 정책적 금리 결정도 기존의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기대될 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도 정상화되고 경제도 더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다소 긍정적 시각이 상충되는 모습이 말씀드렸던 지난 주말에 PC 발표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지만은요, 가속화되지 않죠. 더 가속화돼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당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반응은 물론 본인의 스탠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분, 부정적으로 보는 분에서 약 다르지만 시장 자체의 반응 우리가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말 금융시장에 미쳤던 영향을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는 3대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 3대 지표가 되겠는데요. 훅 내려갔다가요. 막판에 쭉 올라오는 모습. 제일 아래쪽이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이 거의 1% 넘게 하락했다가 급 반전하면서요. 플러스까지 못 사갔지만 상당히 회복세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와 나스닥은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결국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S&P 500과 다우였습니다. 물론 다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처음부터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4.5%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그나마 다행스럽죠. 지난주 내내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루에서 조금 좀 반락하면서요. 주시장에서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는요. 금리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또 나오겠지만 12일, 14일 나오겠지만 첫 금리 인하가 9월 가능성이 다시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6월에는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기존의 두 번의 그 FOMC에서 작년 12월과 금년 3월에서 역시 금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건 3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실망할 일은 전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금리 인하 이제 9월에 힘을 실어줄지 정말 많이들 큰 관심입니다. 이번에 이제 PC의 물가지표 잘 내려갔다고도 할 수 없고 좀 애매했는데 시장에 불리하진 않았네요. 역시 끈적한 물가지만 방향성은 아래였다. 네, 물가가 좀 잡히는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C 물가지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신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을 엽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최악의 하루라는 단어가 어울렸던 종목이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전날에 5%에 이어 이날은 무려 17%나 급락을 했는데 그동안 엔비디아와 함께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특히 이제 최근 올해만 들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던 네. 주식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될 것들 예전에 상장했다가 한동안 또 폐지됐다가요. 2018년에 재상장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기업인데요. 이 델 컴퓨터가 2018년 재상장 이후에 하루에 하락폭 그러면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진 그런 하루를 보여준 것이 우리가 이제 델 컴퓨터 얘기하는데 워낙 정식 명칭은 델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2022년 이후에요. 첫 번째 그 매출 성장도 일단은 역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발표된 실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웬만한 분야가 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이 맞습니다. 매출도 그랬고요.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에도 상회했지만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진이 약간 좀 못 미쳤다는 거죠. 마진 못 미쳤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 경쟁도 하고 기본적으로 부품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델 컴퓨터는 젠순왕이 서버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데려가야 된다. 얘기할 정도로 결국은 델과 결국은 엔비디아는 같은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인데 여튼 이번에 약간 주가는 출렁거리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EPS 다 괜찮았지만 가이던스 괜찮았지만 크로스 마진이 약간 박해지고 예상보다 약간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좋았지만 소위 AI 서버가 워낙 생각했던 것이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 그 예상치에는 약간 뭔가 못 미쳤던 것이 아니냐라는 실망감도 네.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버 수주 잔고 자체도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PC 교체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 물론 최근까지 보면 PC 수요가 약간 부진한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올해 내년 하면 PC 수요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잠시 전에 들으셨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어저께 결국 새로운 키노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는 루빈을 또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AI 컴퓨터 발표하고 델도 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4, 5년 동안 컴퓨터 안 바꾸고 노트북 안 바꾸던 분들이 이제 속도의 차이 그리고 제대로 된 AI를 성능하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인증하기 시작한 AI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년에 뭐 수천만 대를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델도 마찬가지, 퀄컴도 마찬가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전부 다 같은 묶음으로 AI에 따른 거대한 새로운 시장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올해 이제 삼성도 나왔지만 결국 아이폰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결국 AI를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칩들이 많이 장착된 노트북, PC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러 약간의 실망감으로 주가는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월가의 목표 주가는 한 곳은 내려갔지만 세 곳은 또 오히려 올려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포텐을 보는 것이 많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에버코어 IS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들은 사실 3월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델 컴퓨터가 S&P 500에 더 편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S&P 편입 이런 것들은 무슨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S&P 500 지수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까지는 전부 다 기대감이 불가하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급락을 뭐 AI의 랠리에 뭐 크게 뭐 요동칠 정도로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동안 신고가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델 컴퓨터는 약간의 실망감으로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아마 계속 오늘 방송에서도 저희 국내 방송에서도 계속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요. 델 18% 급락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인홈 서비스. 여러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마트가 홈 배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학영 위원님은 써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 약간 겁날 것 같은데요. 부엌까지, 예. 냉장고까지 배송이 된다고요? 예, 그 인홈 딜리버리라는 서비스가 이미 있는 겁니다. 월마트에서 있긴 있는데 지금 커버한 지역이 미국의 한 4,500만 정도 가구가 이미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뭐 다 해주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월마트 플러스라는 1년에 100불 정도 되는 것에 가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1년에 또 한 40불 정도 추가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신선식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달을 오는데 그래서 뭐 아이스 뭐 이런 것도 넣고 해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녹으면 안 되니까 뭐 냉동 만두 뭐 김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충분하게 안전이 그 교육됐고 전부 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카메라도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회성 우리를 보면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건데 어떤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도 물론이고 원하면 냉장고, 냉동실까지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놈인데 이거를 지난주에 다시 발표해갖고 한 1,000만 가구 뭐 캘리포니아나 필라델피아 포함해서 1,000만 가구를 커버리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월마트가 사상체 효과로 지난 주말에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월마트 플러스 뭐 코스트코도 사상체 효과다 약간 밀리는 모습 실적 발표가 약간 밀려났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좀 가격은 약간 물론 가격도 싸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아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단품을 사는 것보다 좀 물건을 규모 있는 거 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할인 매장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코나 월마트에 대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좀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환경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월마트, 뭐 코스트코 모두 지금 주가는 사상체 효과 랠리 중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저분한 냉장고가 보여질까 조금은 염려가 되는데. 네네. 예. 자, 월마트와 이제 코스트코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거인, 월마트의 앞으로의 향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 AI의 숨은 진주 종목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CNBC가 선정한 오늘 외신입니다. 자, 이 종목은 AI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AI에서 일관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330에서 350달러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결국 반도체 칩 설계 이런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성장 전망도 좋고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가도 성과도 좋았는데 최근에 한 보름 정도를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AI 비즈니스, AI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질수록 이런 자기 케이던스를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기네 수요처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케이던스 디자인이 한마디로 현격하게 주가는 싸다는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겠고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AI가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케이던스 디자인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또 아주 다 크게 올라가지고 이 오늘의 6월 3일에 이 코너가 또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궁금증도 자아냅니다. 이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